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오전 12시 56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보만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조정장으로 다들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미국 채금리 상승으로 기술주들이 대거 폭락함에 따라 시총 상위 기업 1위부터 13위까지 모두 기술주인 한국 코스피도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는 나스닥 감사제의 페스티벌이었죠. 미국 기술주들이 약 10%씩 다 대폭등을 했는데요. 중국의 기술주 중심의 심천지수도 오늘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0.12% 상승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만 유독 장초 상승 후에 꺾이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의 주제는 이런 긴 하락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미 내 주식 계좌가 다 파란색인데 기술주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쌀 때 더 추매를 해야 되나, 이런 매수 종목 선정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첫 번째, 코스피가 반등을 실패한 이유, 두 번째, 나스닥의 기술주가 어제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들, 세 번째로 현재 미국장이 시작 중이죠. 그래서 애플, 테슬라 이렇게 1%씩 상승 중이고 게임스탑은 약 20% 정도 상승 중인데 어제보다 상승폭은 둔화되긴 했지만 상승세인데 현재는 어떨지 MTS를 보고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장이 이제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 과연 매수를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매수한다면은 국내 주식 종목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 상황부터 간단하게 MTS로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종합 주가 지수는 2958.12로 마감을 했고 0.60%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장초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장초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락폭이 좀 심화가 되다가 막판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박스피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어서 코스피는 이미 어제부터 60일선을 이탈해서, 상황을 보면은 이게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을 이탈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동평균선 아래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코스닥가 같은 경우는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이미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코스피가 1월에 3200을 마지막으로 3208포인트를 마지막으로 고점을 끝으로 두 달째 계속 기간 조정을 겪고 있죠. 그래서 2900에서 3160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데, 사실 이렇게 12월에 들어왔던 분들은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장이 몹시 힘들 겁니다. 이때는 사실 오늘 산 게 내일 더 비싸지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추격 매수를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런 이게 긴 두 달간의 조정장을 겪고 있어서 다들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두 달간의 코스피의 조정 이후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특히 기술주의 하락이 심화가 됐는데 그 원인은 총 5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인한 기술주 하락. 두 번째, 환율 상승에 의해서 외국인 이탈. 세 번째, 오늘이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관망세로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3월 16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이제 그때까지의 좀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말은 11월, 12월 주식 초보자들이 대거 참여한 시장으로 중소형주보다는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이런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1월 고점 대비 대형주가 적게는 10%, 많게는 약 30% 정도 하락한 상황이라서 체감은 거의 하락장에 가깝습니다. 특히 신용융자로 투자하신 분들도 있던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비율이 커지면 반대 매매가 일어나서 큰 손실을 보는 일도 주변에서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 기술주 나스닥이 3.6%나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장이었죠. 이렇게 기술주 성장주의 상징인 테슬라는 19%가 넘게 19.6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700조가 넘는 기업이 20%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매수세의 힘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나스닥의 불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코스피 코스닥의 시초가는 상승 시작을 했지만
반등에 결국 실패하고 하락 마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든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일단 대외적인 요인은 역시나 미국 채권 금리의 상승입니다. 우리 파월 형님과 앨런 누나죠. 두 분의 입에 주식시장에 사실 명운이 최근에 이제 결정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를 넘겼죠. 물론 코로나가 회복이 된다면은 1.5% 이상으로 당연히 갈 수 있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생각보다는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어쨌든 더 큰 충격파를 받은 거고, 그동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저금리 유동성으로 많이 기술주에 투자가 되었던 자금들이 회수가 되면서 약 10%에서 20% 정도 하락이 됐다는 건데, 나스닥도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을 했지만 그 여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 1위부터 13위까지 대부분 반도체, 전기차, 플랫폼 기업, 2차 전지 같은 기술주인 우리나라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율입니다. 환율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서 환차익으로 투자하던 외국인들이 이탈을 했는데, 오늘은 1142를 넘기면서 어쨌든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간은 연기금 비중 축소 때문에 어쨌든 5월까지는 20조 이상을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 갑자기 매수세로 추세 전환을 한다는 것은 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주가가 오르는 상황인데, 현재의 환율과 주가 모멘텀에 외국인들이 사실 뭐 중국 시장도 있고 미국도 시장이 요새 괜찮은데 굳이 한국 시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작년 말엔 환율도 낮았고 상승 공간이 위에 많았었잖아요. 3천선도 넘기 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장이었지만, 현재는 미국의 나스닥이나 중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 더 매력이 있는데 굳이 한국 장에 환율도 좋지 않은데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 고공행진을 한다면 앞으로도 외국인 매수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 16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때 예정된 FOMC 회의가 있어서 또 그때까지 연준 위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그런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대내적인 요인은 내일이죠. 3월 11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마감일이기 때문에 이런 콜옵션 매도 포지션으로 걸어놓은 세력들이 주가를 매도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개인 수급도 일정 부분 좀 줄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2조 가까이 사곤 했는데 계속되는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사실 사도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어제는 한 3,600억 정도 샀고 오늘은 4천억 원 매수에 그쳤습니다. 일단 내일이 동시 마감 옵션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 화요일 또 FOMC 회의가 끝나면 이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고, 어제부터 나스닥이 일정 부분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뭐 프리마켓은 상당히 좋았고 지금 현재는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코스피도 다음 주에는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증시 하락의 주 원인인 기술주 하락이 어저께 나스닥의 반등으로 과연 추세가 바뀌었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미국발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 하락은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 역시 고점 대비 한 10% 이상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었는데, 뭐 전세계 시총 1위인 애플이라든지 전세계 자동차 업계 1위인 뭐 테슬라, 반도체, 엔비디아, 대만의 TSMC 등 모두 폭락하면서 특히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모두 기술주인 우리 코스피에게 많은 하락을 안겨줬는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해서 뭐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주도 다 좋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 흐름에 맞춰서 반대로 그동안은 좀 소외됐었던 전통적인 가치주, 뭐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발의 채권금리 상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기술주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아시아 증반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기술주 전반에 대한 문제라는 것에 반대로 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펀더멘털에도 전혀 변화가 없고, 그래서 나스닥과 산전지수가 좀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면 코스피나 코스닥도 반대로
그런 분위기를 타서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는 어쨌든 기술주가 상승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테슬라가 뭐 이렇게 19.6%, 64% 아무래도 그 중국 내에서 모델 Y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그런 것에 좀 여파를 받았고, 또 사실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동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3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좀 시장의 반발 심리도 좀 있어서 매수를 이끈 것 같고, 애플도 뭐 4% 이상, 그리고 아마존도 3%, 이렇게 페이스북 4%, 줌, 엔디비아 이렇게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데, 게임스탑도 사실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콘텐츠를 몇 번 찍긴 했었는데, 게임스탑의 콘텐츠는 뭐 아마도 한 모레 정도 다시 찍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펜더멘털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뭐 이런 그 레딧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 일단 공매도 잔량이 20% 이하로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뭐 쇼커워링이라든지 쇼스퀴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뭐 쿠팡 관련주라든지 대선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약간 저는 이런 수급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일정 부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어쨌든 300불을 넘었긴 했는데 다시 200불로 290불대로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고점은 사실 450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100%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절대 저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기술주만 보면은, 중국 기술주도 사실 요새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뭐 그런 의견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뭐 기술주 비율이 높은 선전 성분 지수도 최근 들어서 좀 10% 하락을 했고, 항생 지수도 고점 대비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소비주 역시 추락 중이긴 한데, 이제 소비주는 사실은 좀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의류 수출이나 화장품업 등 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중국 호재에 좀 기대고 있는 중국 증시 선장이 좀 더뎌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역시나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주 고평가 논란과 함께 이제 패닉셀에 대한 이런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인데, 중국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양해가 좀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양해를 통해서 예상보다는 좀 낮은 그 성장률을 제시를 했는데, 이는 주식 등 자산 시장이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메시지로 부양책을 줄이겠다는 긴축 정책이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긴축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금을 그만큼 조이는 거고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겐 좋지는 않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을 실행을 해야 되고, 중국도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저는 이렇게 뭐 급격하게 긴축으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나스닥의 폭등으로 인해서 내일의 코스피, 코스닥, 뭐 중국 상하이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내일은 어느 정도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이 현재 증시 진행 중이기 때문에 MTS를 잠깐 보면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리마켓에서는 상당히 좀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현재 뭐 테슬라는 한 1.7% 정도, 반도체 주들도 뭐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유지 정도는 되는 거니까. 어제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었고요. 어제는 다들 막 5%에서 10%씩 상승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거는, 이렇게 제가 콘텐츠를 찍었던 피스커라든지 뭐 이런 루시드 모터스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주인 뭐 워커스 그룹이라든지 엑셀 플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4%에서 7%까지 괜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저는 워커스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콘텐츠를 한번 찍고 추매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관련된 주나 그린 뉴딜, 뭐 태양광 관련된 주들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어제들 다들 막 한 10%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오늘 1% 정도 하락하는 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술주의 상징인 테슬라가 어쨌든 어제 높은 상승을 보이고 또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기술주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채권 금리는 상승을 하지만 거기에 시장이 적응을 해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코스피가 동시 옵션 마감일이긴 하지만 내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번 주에 상승할 주식군을 나스닥 폭등으로서 뭐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된 기술주 그리고 또 호재가 있는 테마주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기술주를 하락하기 전에 팔까 아니면은 쌀 때 더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지난 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해왔지만 미국 금리가 아무리 오른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가 폭락을 했다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수출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서 곧 회복 기간의 조정에 대한 문제지 분명히 회복은 한두 달 안에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3분기부터는 반도체 수급이 적어서 이제 쇼스티지로 가격 폭등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예상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치 상승이 예견되는데, 현재 기간 조정으로 단지 뭐 삼성전자서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런 중소형주들이 못 움직이는 것 뿐이지 3분기부터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부터는 큰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뭐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채권금리가 상승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충격파를 맞은 것 뿐이지 기술주에 대한 이런 거품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30% 가까이 폭락한 테슬라는 이제 어제 20%, 오늘 한 2% 상승으로 인해서 고점 대비 한 3분의 2 정도는 회복이 됐고요. 테슬라를 단지 전기차 주식이 아닌 기술주의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매도 의견을 가진 보고서들을 이렇게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뭐 조정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의견도 있었지만 어저께 일로 인해서 어쨌든 그 의견은 어느 정도 좀 틀리게 됐죠. 틀리게 됐고, JP 모건의 레포트에서는 완전 고정을 위해서 연준이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파월 의장의 발언을 믿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하기도 해서,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사실은 파월 의장도 더 강력하게 말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발언에도 충분히 우리가 믿고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또 매수 의견 보고서로 인해서 그 웨드부시라는 연구원이 테슬라의 주식을 반대로 대량 매수할 기회라고 이렇게 의견을 말했는데, 저 역시 이렇게 기술주 현재 많이 10%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하락한 기술주들을 살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지어 지금 뭐 대출을 해서라도 지금 살 계획들을 하고 담보대출을 좀 실행한 상태고, 어쨌든 뭐 그렇다고 대출을 해서까지 살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평가된 우량 대형주 기술주들을 사는 것이 정도 전략적으로 좀 맞다고 보고요. 어제만 해도 사실은 이틀 전에 3일 전에 테슬라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5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팔았던 분들은 사실 그만큼 손해를 많이 봤겠지만, 반대로 추매를 했던 분들은 뭐 어제만 해도 2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은 거니까 엄청 큰 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쪽에 보면은 한국 증시와 관련돼서 유안타 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이 한 말이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GDP하고 증시의 관련성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괴리감은 있지만 국내 총생산 같은 GDP는 과거 지표고 미래 산업인 IT 기업들과의 성장에 비례한다는 것은 필연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PBR이 아니라 이제는 꿈에 투자한다는 말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뭐 제가 이제 뭐 뒷부분에 그 전기차를 탔던 경험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전기차의 주식에 대한 확신이 갖게 됐다. 뭐 이런 말도 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무궁무진한 세계가 좀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을 상승을 이끈 기술주의 상징 테슬라의 반등은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내 모델 Y 판매량 호조도 있었지만 결국엔 이런 무인 우주선 기술과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기술을 가진 뭐 스페이스X 같은 스타링크 이런 미래의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여전한 믿음이 있음을 반증한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스타링크를 항공기, 선박, RV차에도 연결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밝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다가오는 5월에 현재 조정장에서 벗어나 상승장으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확정된 건 현재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를 검토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굉장히 희소식인데 국민연금의 투자정책 전문위원회가 5월 달에 의결을 거쳐서 빠르면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래도 1월 들어서 코스피가 큰 조정을 받는 원인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벌써 며칠째죠. 거의 한 40일 가까이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도세가 원인이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8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는 바람에 사실 막판에 좀 그렇게 좀 중반부터 좀 빠지게 됐고 어쨌든 연기금의 비중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올해에만 24조 원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 가이드라인에 맞게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왔고 그래서 이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뭐 아무리 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런 뭐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5월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월 이후에는 현재 매도세에서 좀 어쩌면 적정한 범위의 매수세로 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주간의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면은 기술주 하락에 따른 반대급부로 정통적인 가치주들, 경기회복주들이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주 대장주인 HMM이나 펜오션이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수주로 인해서 또 10% 이상 상승을 했고 순환매로 대한해운, KSS 해운도 오늘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또 수주 공시로 인해서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주도, 조선주도 한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5% 이상 상승한 KB금융을 비롯해서 이런 가치주인, 금융주, 건설주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조정장에는 테마주나 개별 종목이 잘 움직이는데 월요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가 조정장 속에 상승을 했고 화요일에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가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쿠팡 관련주도 사실 오늘 목요일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쿠팡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사실 이틀 동안 지난 화요일, 수요일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에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일정 부분은 반등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제가 콘텐츠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팬더멘털이 굉장히 적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 왜냐하면 이게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200%, 300% 오른 기업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해도 그거하고 사실 국내 내수를 맡고 있는 파트너십사인 기업들하고 큰 연관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도 어떻게 될지 저는 일정 부분 또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특히 저 같은 직장인들은 이렇게 안정적인 대형주 기술주를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스닥의 반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이렇게 시총 상위 기술주들이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일부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기술주 중심의 시총 상위 기업들이 모두 이렇게 큰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쿠팡 60조 상장 가치를 따라 이제 재평가받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도 괜찮고요. 아무리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한 4% 정도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 이상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는 나스닥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 큰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스닥은 전반적으로는 횡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오늘 한 680, 700까지도 회복에 잠시 성공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피스커라든지 루터스 모터스 비롯해서 이제 플랜트 이런 것들도 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있어서 다시 이제 전기차 관련주가 섹터가 어느 정도는 강세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조정장 대응 관련한 의견을 제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 전문가들은 올해 이제 기술주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가치주를 추천한 분들이 있던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간의 IT,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코스피 지수를 견인을 했고 물론 괴리감은 있지만 여전히 그런 기술주 성장주들이 코스피를 업그레이드 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경험한 것들을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타이칸 그 오더 때문에 포르쉐에 잠깐 들려서 포르쉐 전기차를 시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3종의 전기차를 한 달 사이에 3종의 전기차, 테슬라 거 2개, 그리고 포르쉐 거 하나를 타봤는데 또 자율주행도 경험을 해봤고요. 그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전기차는 뭐 그저 환경을 위한 차가 아니다. 뭐 환경 때문에 어차피 한 4, 5년 뒤에는 바꿔야 되는 차가 아니라 정말 그 발전 가능성이,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가 있고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스타링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이 무궁무진하게 어느 지역이든 다 된다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갑자기 주식 추천하다가 갑자기 왜 전기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전기차를 타보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그 제로백이라고 하죠. 보통 그 0km에서 100km까지 가는 그 3.0, 보통 이제 전기차들은 대부분 기아가 출시할 CV도 그렇고 한 3.0에서 4.0 사이거든요. 그 정도는 거의 슈퍼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한 5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정도의 차량, 전기차 차량으로 슈퍼카를 타는 기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가속력. 그리고 또 테슬라의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저도 사실은 주식은 사기는 11월 달에 샀지만 지난달에 돼서야 이제 제가 테슬라 차량을 처음 경험을 해봤으니까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마치 그 책으로만 연애를 배우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그래서 뭐 단지 제가 뭐 테슬라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은 뭐 현대 지금 EGMP도 그렇고 계속 지금 어쨌든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도 지금 배터리 기술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관리 기술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가치주를 지금 현재 사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물론 존중은 하지만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올해를 주도할 것은 아무리 지금 기술주가 하락을 하고 있어도 무조건 전기차 관련주다. 전기차를 구성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이런 그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들,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3달 사이에 이제 모델 3, 모델 S,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이렇게 세 대의 차량을 운전을 해봤고,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상력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은데, 기사를 확인해보고 뭐 트위터도 확인해보고 했지만 무인 택시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를 뭐 그냥 단지 전기차 회사 아니야 이렇게 뭐 GM, 포드 다 뛰어들고 있어서 그만큼 시장 점유율 줄어들기 때문에 뭐 거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최근에 좀 늘어나곤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 결과는 한 2년 뒤쯤에 다시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도 올해 발표를 하기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회사에다가 보통 차를 타고 가죠. 근데 회사 주차장에 넣을 거 없이 약간 우버 같은 느낌이죠. 우버처럼 얘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손님도 태우고서, 왜냐하면 현재 기술력만으로도 법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테슬라도 그냥 차 바로 내 앞에까지 오는 거 아시죠? 그 테슬라 그 기능 이용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되진 않지만 어쨌든 미국 같은 데서 현재도 지금 집에 있는 차가 여기까지 운전해서 올 수 있거든요. 내 앞에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는 가능한 시대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서, 그러고서 뭐 반드시 전기차가 아니더라고 해도 하여튼 그런 체험을 해보고서 거기에 그런 산업군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90%가 기술주인데 저는 사실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치주로 바꿀 생각은 없고, 그 중에서도 또 전기차 관련주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2월을 제외하고서는 매달 그래도 한 4,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여전히 내고 있고, 현재는 그래도 좀 뭐 수익률이 줄긴 했죠. 아무래도 2월 달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대의 전기차를 시승하고 또 자율주행 기술을 30분간 고속도로 가면서 정말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꼭 가까운 시승장에 가서 한번 타보시기를, 그러고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국내 전기차 관련주도 계속 몇 달째부터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아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CV를 공개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고,
그리고 뭐 마그나와 이제 타워트레인 좀 있으면 나오죠. 한 7월 달에 조인트 벤처 설립되니까 LG전자 요새 너무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 대비 한 25% 정도 하락한 상황이라서 매수하기도 좋은 가격대 같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물론 현대차 되게 좋은데 많이는 안 떨어졌어요. 사실 고점 대비하면 많이 안 떨어졌고, 오히려 애플카 이슈 있었던 기아나 뭐 이런 LG전자가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서 저는 더 많이 떨어진 걸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펜더먼탈은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 어닝 서프라이즈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엄청난 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 산업군 투자법이라고 말하는 그 테라법, 이렇게 그래서 전기차는 뭐 기아차, LG전자 같은 거,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현대위아, 만도, 뭐 현대모비스, LG이노텍, LG이노텍 요새 굉장히 좋죠.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 관리 기술, 그런 것들도 이제 LG화학, 뭐 삼성 SDI도 좋긴 한데 저는 LG화학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LGI가 2위잖아요. 전 세계 2위니까 어쨌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솔라시티 같은, 이제 솔라시티는 미국 내 1위죠. 그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태양열 회사인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은 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그린 뉴딜 수혜주의고, 또 여전히 그 부양책은 이제 시작도 안 된 거니까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쏟아부을 그 예산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X가 이제 시작이죠. 스페이스X도. 그래서 인공위성 관련돼서도 지금 발사체를 정기적으로 계속 발사를 하고 있고, 성공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 또 증시 상장을 또 앞두고 있죠. 상장을 하게 되면 또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한국에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뭐 여러 주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실적이 좋은 것들을 잘 판단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우주 관련 위성주, 최근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은 단지 기술주이기 때문에 빠진 거고, 사실 저는 여전히 전기차 다음에는 항공우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꼭 한 개는, 여기가 제가 이제 그 대장주서부터 시작해서 좀 잘 되는 것들만 좀 모아놓은 건데, 꼭 한 개는 보유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스페이스X 자율사체가 이번 주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폭발은 했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한 2번 안쪽엔 다시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올해 안에 만약 성공을 하게 된다면 또 버진 갤럭틱, 제가 메뉴에 있는 버진 갤럭틱의 우주 민간 우주 그 성공한다면은 수년 안에 우주 관광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뭐 단지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아예 세상이 바뀌는 하나의 그런 뭐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우주에 좀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틀 전 기사로 하나가 스페이스허브를 출범을 하면서 하나 시스템의 통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체, 세트리가이의 위성,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연결을 해서 특화를 시키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스페이스X의 행보를 좀 잇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좀 말이 주저리주저리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정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묻는다면은 제 의견은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진 기술주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 투자자들은 신경 쓸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추천하는 편이고요. 변동성이 좀 적은. 그래서 묻어놓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뭐 플랫폼도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딱 그렇게 만약에 4개로 한정한다면 그렇게 4가지 직군. 그래서 플랫폼에는 당연히 뭐 카카오, 네이버가 되겠죠. 물론 그 안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덜 오르는 대형주를 선택할 건지, 또는 리스크가 있지만 많이 오르는 중소형주를 선택할 건지, 그거는 성향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서도 뭐 종목이 많다면은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리는 건 결국 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이 좋지 않은 테마주들은 항상 비중 10% 이하로 두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에서. 그 이유는 뭐 그런 테마주들이 대부분 살펴보면은 재무제표나 부채율 이런 거에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적자 기업이나 부채 비율 높은 기업들만 제외를 해도 위험은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어쨌든 기술주면서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사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기업들도 조금만 서칭을 해보면 굉장히 많죠. 뭐 LG전자라든지 효성첨단소재, 뭐 TNC 이런데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들도 뭐 시장에서 당연히 이런 기술주의 하락 현상이 지나가고 나면은 굉장히 상승을 할 것이고, 그 외에는 바이오주도 요새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데, 어쨌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미국 FDA 승인이나 유럽연합 승인 앞두고 있으니까, 뭐 그게 만약 승인이 된다면 실제로 매출과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출로만 보면 사실 다른 제약회사들보다도 많이 앞서 있는 상태라서
충분히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들을 털어낼 수 있을 정도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0일 목요일 증시 분석과 함께 기술주 반등에 대한 의견과 추천, 그런 섹터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이 1년 만에 2,000명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지금은 젊은 부자들 카페라고만 쳐도 바로 상단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입하시고 같이 재테크 공부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